LCT 공사 현장에선 추락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졌습니다. 노동자 2명이 잇따라 대형문과 자동 유압문에 끼어 숨졌고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노동자를 죽음의 사업자, 그러니까 밀폐구역으로 몰아넣었다. 저희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청 공무원들이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로부터 접대를 받아온 사실을 하나, 둘, 셋. 대표이사 사장님을 포함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도 노동부에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거죠. 회사가 철저하게 안전치 취해서 최소한 노동자들의 생명값으로 이윤 추구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기업이 산재 보험료를 할인까지 받는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산재 발생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데요. 줄어들어야 할인해 주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이게 원하청을 포함해서 산재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 원청, 하청 따로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에서만은 하도급을 주거나 그런 것들에 재해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재해들인 거죠. 그게 왜? 그것도 심지어 이 30대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 거의 1,470억 정도가 감면을 받게 됐던 것들인 거죠. 네. 자, 실제로 근데 법을 위반해도 벌금 자체가 적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서요? 개인은 420만 원이고요. 네. 네, 법인은 44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며 뭐 인력을 들여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기업은 단가를 낮춰서 하청에 이제 일을 주면은 일단 이윤을 많이 챙기겠죠, 그죠? 그리고 안전조치 제대로 안 해서 일이 터져도 과태료 뭐 3억 정도 내고, 뭐 벌금은 아까 뭐 이렇게 결국 500만 원 미만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산재 보험료도 뭐 90억씩 뭐 딱딱 뭐 할인 받고, 이거는 참 그러니까 화만 나는 것 같은데. 예, 화만 나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왜 이럴까요? 산재보험은 사업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다친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기업 때문에 내 돈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만병 우리가 통치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길게 돌고 돌아서요.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오늘의 예산 256억 4,700만 원. 그 얘기는 뭐니 하실 텐데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기업은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그 손해는 목숨을 잃고 다쳤으면 치료도 해야 되고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 손해는 누가 짊어지는 걸까요?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2019년 7월 29일 날 일을 하다가 독경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힌 거죠. 부딪히면서 목이 뒤로 심하게 이렇게 완전 꺾이면서 탁 주저앉았는데 아파서 병원 다니던 사람이 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직접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회사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아프신 상태? 예. 그래서 찍고 가가지고 부분 찍는 거예요. 동영상도 왜냐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걸 입증을 하려니까 혼자서 하려니까 도저히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일 아팠던 게 6, 7분인데 수술을 한 부분이 6, 7분이에요. 이 부분이 불순이 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믿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 있다가 쫓겨나죠. 어쨌든 아파서 치료는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제 비용이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한없이 누워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비하고 이건 제가 그동안 다 해야 돼요.
집이 거의 초토화되는 거지. 솔직히 마이너스 통장까지 되더라고요. 결정 나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금전적인 문제부터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전화해서 따지고 싸우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 하면서. 저 같은 경우 다행인 게 개인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을 이제 병원비를 카드로 맞고 그 보험을 타서 병원비 주고 생활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만약에 식소리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했겠나 싶을 정도더라니까요. 좀 심하게 생각 안 하겠나. 막말로 극단적 선택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힘든 거구나. 제가 최대 많이 대본 건 6, 7개월도 걸리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치료를 더 못 하셨어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그 시기에 치료를 했다면 장애 정도가 덜 하셨을 텐데 그때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구축이 더 심해지고 장애가 더 심해졌던 분도 있으셨거든요. 첫 번째로 치료비가 문제인 거고 휴업급여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물론 병가가 있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없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병가가 안 나오고 노무사를 찾는다든지 변호사를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또 기타적인 비용도 드시는 거고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혼자서 버티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드시는 거죠. 네, 역시나 또 보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실지 서로 공유가 되는 감정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보세요. 일을 못하니까 월급을 당연히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요. 또 그런데 산재라고 인정받을 때까지는 병원비를 우선 본인이 내야 됩니다. 가정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는 거죠. 또 이 아픈 와중에 스스로 산재 접수부터 해서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본인 뭐 입증해야 되고 막 이래요. 이거 너무 개인한테 이렇게 짐을 이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마치 뭐 다친 사람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다친 사람 이꼬르 죄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노동자의 즉 개인의 편에 최대한 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반대인데 실제로 인정받기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아예 딱 나서 어떤 그 부위나 뭐 사망이나 어떤 다짐이 눈으로 확실히 띄면은 그 승인율이 높고 처리 기간도 짧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스스로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죠. 가령 어떤 반도체 회사에서의 뭐 일처럼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2018년도 산업재해 질병 승인율이 이제 절반 정도인데요. 질병적으로. 예. 2명 중에 1명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거의 100% 인정을 받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평균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뭐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 2명 중에 1명인데요. 그 인정도 잘 되지 않으면서 빨리 처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또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결국은 인생의 그 변곡점까지도 그릴 정도로 추락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다 처리를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산재보험은 담당자가 있어도 우리가 노동자가 신청을 하고 이제 많은 증거나 그런 것들을 내야지만 제출해야지만은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재를 승인해주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야 빨리 치료를 받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그동안 뭐 어떤 것들을 어떤 부분들을 발판 삼아 여기까지 왔는지가 너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산재보험 쪽 재정이 안 좋아갖고 막 승인을 늦게 해주고 이러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않아요. 흑자 기관으로서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거든요. 그래도 흑자여서는 안 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산재자들이 정말로 조금 편하게 그리고 좀 쉽게 좀 재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쪽은 어떤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쪽이 운영을 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씩 막 손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재적소에 네. 그 네. 비용이 다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네요. 근데 막 그러니까. 네. 되게 흑자를 남기고 네. 그러니까 정말 대표적으로 이 삼성 반도체에서 이렇게 백혈병으로 있었던 예, 인과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8년 정도 시간이 네.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조어려는 태아산재 건도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을 걸려서 겨우 이제 대법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되게 협소하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서 또 다시 다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들인 거죠. 돈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저 우 박사님 네. 기금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이 예방에 쓰이는 기금 보면 총 2020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6조 1,600억 원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산재보험 급여에만 쓰이는 돈이 5천, 8천억이 넘어요. 그렇게 네, 재정이 5조 어려운 8천억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금액이 네네네. 5조 8천억 원이 넘는다. 네, 산재보험은 사업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예,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오히려 침해가 되는 제도로 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산재로 고생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돈인데 좀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의 예산 얘기가 이제 또 드디어 나옵니다. 이 작은 부상들은 대부분 이제 입증하기 더 어려우니까 저울질 하다가 그냥 스스로 떠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 이 기금에 써야 될 돈이 결국 뭐냐?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려냈더니 바로 이렇게 새나가는 돈이 오늘의 예산 256억 원 돈이 되더라. 이게 이렇게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죠? 네, 주제가 지금 이제 드디어 나온 핵심이 거죠.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100% 부담을 합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은. 그러니까 당연히 산재보험에서 진료비가 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사례자처럼 산재로 인정이 안 되거나 작은 부상이니까 산재로 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고 이제 전문용어로 공상처리라고 하죠. 네, 공상처리. 이런 여러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 가면 되잖아 이렇게 자꾸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비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돈이 256억 4,7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돈도 전체 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드러난 생각을 것만 했거든요. 256억 이게 원이죠.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겠는가. 그렇다면 전체가 아닐 것이다. 일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죠. 추정치는 어떤가요? 실제로 뭐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아니더라도. 제가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이제 세어나간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약 6,771억 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액수는 정말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게 사실 건강보험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내는 일종의 세금에 가깝죠. 예, 가까운데 근데 기업이 내야 될 부분을 뭐 개인들이 내고 있는 돈에서 충당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세금이 드러나는 것인 맞습니다. 것이고 경쟁력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강보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참 이게 무슨 건강보험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말이죠. 예, 국민이 낸 세금이 기업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전락한 느낌이 드는 일부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무척 지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단순하게 정리하면 기업 때문에 내 돈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으로 그래서 분노가 더 우리가 십시일반을 해서 그들의 경쟁력, 그들의 이윤을 보태준 게 돼요. 따지고 하다가 끝에 오면 기업은 비용 줄이려고 위험한 업무는 전부 하청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산재보험료는 또 할인받습니다. 그런 동안에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구조. 오늘 이 얘기 나누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제 개인에게, 국민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용인하느냐는 거죠. 누가 이걸 봐주고 있냐는 거죠. 누가 이것을 이렇게 그냥 놔두냐는 거죠. 21대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첨언하자면요. 또 지금 건강보험 기금도 재정 불안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의료비가 상승되면서. 근데 이것까지 지금 쯤 되면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서서히 스스로 나아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예요. 개인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더욱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빅벙커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3월 30일 날 업무제 사고가 났었는데 매니푸레이터라는 이제 장치가 있는데 그걸 돌리면서 이제 불안정한 자세가 취해지고 허리 비틀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니까 이제 주위 동료들이 이제 119 신고를 하고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됐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회사에서는 이제 일적인 부분이 아니다. 계속 의심을 품고 이제 산재든 공사기든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은 돈 내놔라고 하는 소리네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격적인 모독과 이제 뭐 자존심 많이 상했죠. 내가 거지 새끼로 아냐 이러면서 제가 뛰쳐나왔죠.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에 일어났죠. 용광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전신화상,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제 손가락 절단, 이것도 이제 공상을 처리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사에서 뭐 시킨 대로 하고 실밥도 덜 푸는 상태에서 또 일을 또 안 하냐고 타박을 주고, 그 당시에 이제 좀 병원도 이제 늦게 가는 바람에 손가락을 가져가는데 이제 오염이 많이 됐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못 쓴다고 이제 폐기 처분하고 고온으로 달궈진 쇠사슬에 이제 감겨가지고 화상을 입은 상처입니다. 2017년 5월 조합에서 산재 재해 보고서 미작성권으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마비가 와가지고 2년 정도 이분 후유장애. 새 경위서를 살펴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디스크가 왔다, 발병을 했다. 그 현장에서 너무 협소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펼 그게 없었어요. 업무상 재해예요. 그런데 회사는 이제 여가 활동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이클을 타지도 않는데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은 회사가 아닌 밖에서 이런 걸로 해서 허리가 안 좋아졌다. 회사는 이 내용을 제출을 한 거죠. 근로복지공단에. 근무를 하다가 인정을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은폐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죠. 이걸 갖다가 산재 은폐 정황인데 행정기관에서는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일반인 발행사에도 도 상정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은폐라고밖에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컸죠. 액수가 정말 거의 1,000단위가 넘었으니까. 실손보험이라는 걸 안 넣었다 하면 정말 저는 지금도 아마 후덕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가정이 있으니까 이 금전적인 압박이 더 심했죠. 이 벌어다 줘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수료를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혹시? 최근까지도 대략 20명 안팎일 겁니다. 은폐하다 한 번씩 걸려도 그 벌금이 워낙 적으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는 이제 뭐 좀 분하다. 재해자가 당한 억울함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주는 이제 고작 과태료 300만 원, 병원비는 몇 천만 원 호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행정상 이제 너무 분하다 그런. 근데 하청은 얼마나 숨겨졌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어떻게 숨겨졌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불과 6, 7년 전에는 하도 이 산재 은폐가 많아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딱 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작업복 입고 막 접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조사를 한 거죠. 작업복 입고 접수하면 일하러 와서 일하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의료보험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해서 몽땅 산재 처리를 했죠. 노동부에. 이거 산재 조사해라. 사고 은폐 조사해라. 라고 했더니 노동부가 그때서야 그 사람 조사하고.
사복 입고 가서 뭐 회사에서 같이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못질하다가 다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끌어줬는데도 요 방기부스 한 상태로 출근도 계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일비재하죠. 하청 노동자들은 솔직하게 하루에 몇 명 다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안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체장들이 다들 업체에서 관리자들하고 나서서 공상 처리하고 심지어는 오토바이 태워서 병원에 보내고 그리고 또 산재 은폐 고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가 작업복을 갈아입혀서 병원에 보내요. 산재 그러니까 은폐를 적발하러 오는데 적발이 될까 싶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약 한 300여 건의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서 노동부에 고발하였죠. 고발하였었는데 크고 작은 사고를 은폐하고 그 다음 공상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의 원인, 사고의 진상 규명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모여가지고 중대재해로 중대재해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질문 던졌을 때 네. 사고율은 적은데 사망자는 많네요라고 하는 거에 결국엔 이게 통하는 얘기네요. 이거죠. 네. 죽은 거는 도저히 은폐할 수 없으니까 드러났을 그죠. 뿐이고 네. 훨씬 많은 일반 건수들을 감췄기 때문에 네. 와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나머지 사고는 다 은폐되는 거죠. 환자 사이에 다박 구조를 부정할 수 있는가? 나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지. 산업 안전에 관한 제재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일단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옵션 가운데 하나가 저는 과징금 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사망과 같은 큰 중대재해가 나면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울 정도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기업은 뭐 모른 척하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기업 눈치를 보고. 자, 이 은폐라는 단어가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결국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인 거잖아요. 또 돈. 그렇죠. 예. 삼재 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은요. 일단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감독이 들어옵니다. 이제 업체가 하청이라면 원청이랑 재계약을 이제 못할까봐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이 감춰지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일을 못할까봐 다 그 이유예요.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산재 보험료가 이제 증가하는 건데요. 산재 보험을 안 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가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산재보험료는 감면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당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이제 물어주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관습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당연히 선택을 할 때 기업에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냥 돈을 내가 좀 줄 테니까 산재로 하지 공상으로 해. 그렇죠. 이렇게 네. 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또 관계라든지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므로 알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산업재해 숨기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처벌. 네. 처벌 당연히 있죠. 그런 구조가 돼 있죠. 네.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묻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죠.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좀 보면
실제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산재 은폐 또는 미신고 적발 현황이요 11만 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되어 환수 조치한 금액은 141억 정도 돼요. 18년까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는 뜻이고 사업자가 내야 할 돈을 우리 국민이 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앞서 영상에 나온 기업이 산업재해 은폐가 총 24건인데요. 과태료는 건당 200만 원 돈 정도밖에 평균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은폐를 하는 것 같은데 들켜봐야 뭐 대단치 않으니까 실제로 다친 분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진료비 1,000만 원 정도를 더 본인이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하다 다친 사람이 직접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그걸 숨긴 기업은 들켜도 과태료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이건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들켰게 망정이지 작정하려고 정말 세게 숨기면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산재 은폐는 사업주가 대부분 이제 노동자한테 눈치를 주고 부담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폐를 할 수밖에,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인 거죠. 그거를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가 않다는 게 사실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응급실부터 기록을 제대로 좀 해서 고용노동부도 전달을 하고 보건복지부 전달을 해서 시작부터 해서 이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이제 필요하고 병원 기관에서도 산재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야죠. 뭐 보험 처리 치료하고 보험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게 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그게 아닐 경우 다시 구상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습적으로 산재 은폐하는 데는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사고가 나면은 이제 회사 지정병원으로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지정병원은 이미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이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 부산의 그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맞아요. 네, 그 공사 현장에도 그 노동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7m 아래로. 근데 지정병원 구급차를 먼저 부른 거죠. 그러고 나서 9분 뒤에 지나가던 시민이 119를 불렀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제대로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려면 이것만은 꼭 돼야 될 것 같다. 저는 뭐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그 개별적 요율제 부분에서 원청이 하청의 어떤 제 부분까지 같이 공동 책임지는 부분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당한 이익하고 책임 무게 의무는 그러니까 책임의 의무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연대 책임을 통해서 징벌 강화밖에 없다. 눈에는 눈입니다. 그냥 징벌 강화. 징벌을 되게 이제 강화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산재 은폐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들의 방법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인과 연구자의 차이인가요? 크게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까 우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노의 일상화가 되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본다면 그것만큼 좋은 대안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2018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개정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차이가 있었던 공약이 노동자를 존중하겠다라는 공약이 좀 있었고요. 우리 한국의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018년 12월에 김용균 님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이 태안하려 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에 협착이 돼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접했던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이제 위험의 외주화 방지 그리고 원청의 책임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2월 30일 날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이 들 때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칙의 책임성 강화를 하기에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지금 개정된 산업법에서도 원칙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OECD 국가를 외치면서 우리가 아직도 경제 성장을 더 해야 된다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법안들이 조금 완화가 돼서 나온 게 있는데요. 58조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이거는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 도급의 금지에 대한 사항이 너무 작습니다. 두 번째는 양별 규정인데요. 2019년도에 국민 1000명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의 60% 가까이가 이것은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중에 91.7%가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경제 성장에만 목을 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국민들도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좀 대기업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벌금이나 징역은 이제 상한선 기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이하, 뭐 5년 이하. 그러니까 사실 그건 사법 쪽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판단해서 그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좀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김영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삼척 삼표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고 광주 폐목진 처리 업체에서도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셨거든요. 이게 다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기 부산 르노 삼성자동차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한 명 사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 자리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고 정말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의원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부산시가 회사인 줄 알았어요, 회사. 더 취약하게, 더 사각지대로. 부산시가 노동 분야에 쓰는 예산이 여기로 가장 낮아요. 이성숙 의원님, 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좀 화가 계속 아까부터 화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